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설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합의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자동차 사고 합의에 대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느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동차 사고 합의는 민사 합의다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보상과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손해사정에 대한 내용,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등 치료비에 대한 내용과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 회사의 지급 규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객들한테 금액을 제시를 하죠. 가끔 보면 사고가 경미할 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들의 반응은 와,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사고가 났는데 내 합의금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의 사고의 크기가 얼만큼 큰 사고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사고가 크면 클수록 보험회사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고객에게 제시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쳤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해 등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타박상, 일반적으로 염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진단서에 염좌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심하게 다쳤는지, 피부 조직이 찢어지거나 벗겨지거나 피가 나거나 멍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요. 골절이나 좀 더 크게 많이 다쳤는지도 합의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상해 등급 또는 진단 주수, 2주 진단인지 4주 진단인지 아니면 그걸 훌쩍 넘어가는 중대한 진단인지 또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고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들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해 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2주 정도의 공백이 생기죠.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있었다라고 하면 급여에 큰 타격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줄 것인가 보험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이 사고로 인해서 현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이 계속 아프고 있다. 향후에도 내가 이 치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완치하는 데까지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향후 치료비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을 때 내가 이 모든 걸 합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이 아닌 내가 요청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까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급 규정이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시일 뿐이지 어떻게 지급해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한 가지 고객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 보험도 보험 상품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은 즉 자동차 보험도 약관에 의해 움직인다. 자, 과연 고객님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 사고 시의 합의 요령은 민사 합의이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당하게끔 조율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그들이 제시하는 거지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가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 명심하시고, 사고가 나셔서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내 차도 다쳤을 때 최대한 고객님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 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소득이 500 정도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2주 동안 휴업이 발생되고 변치한 4주가 나왔는데 2주 만에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휴업 손해액을 뭐 단순히 계산하면 250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향후 치료비까지 해서 내가 제시를 해주는 게 혹시 맞는 건가요? 월 소득과 진단 주수가 4주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해 등급하고 진단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부위별 내용도 틀리고 골절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 타박상이 그 4주의 진단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꽤 많이 소득에 가깝게끔 요청할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사실 이 자영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긴 합니다. 첫 번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보험회사에서는 증빙 자료를 보고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연 소득이 뭐 한 2, 3억 정도 되는데 소득 신고는 안 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포기하면서 그 혜택을 포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매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소득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어쨌든 그 내용을 증빙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입원을 해버리면 그 직원들의 이거를 빼고 신고를 이 판단 기준은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립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가 입원을 했다. 아주 손실이 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일 때는 좀 더 크게 합의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그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내가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해서 회사가 이만큼 힘들어졌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을 했었던 계약건의 해지 또는 매출의 급감 등을 자료로 제시를 하면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